저희는 주력 상품은 차연 발생 장치고요. 네. 아시다시피 정수장이나 배수지에 들어가는데, 정수장에는 뭐 전염소, 중염소, 후염소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대부분 후염소 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중대형 정수장에는 이제 전염소로 들어가거나 중염소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저희 소형 모델이 많이 들어가고,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50kg급 이상부터 250kg, 많게는 500kg급 들어간 데도 있고요. 저희 특징적인 기술은 이제 전해수 순환식이라고 해가지고, 전기분해소에서 그 전해수 일부를 빼내가지고 다시 유입하는 전단으로 다시 공급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원료인 저희 염수랑 전해수랑 교반이 되고, 적정한 온도를 맞춰가지고 전기분해조 안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분해조 안에는 유입에는 15도, 유출구에는 35도 이렇게 일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거든요. 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전기분해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효율을 갖추기 위해서고요. 최적의 효율을 갖춤으로써 이제 고품질의 사염을 만들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차염을 규제하는 게 1종 차염이 있고 2종 차염이 있는데요. 1종 차염의 경우에는 8000ppm인 경우에 클로레이트, 브로메이트 이 두 가지 소독 부산물을 규제를 하게 되는데, 8000ppm 기준으로 클로레이트는 166ppm 이하, 브로메이트는 불검출 이었을 때 1종 차염이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클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70pp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규제는 160ppm으로 하지만 저희는 100ppm 이하로 이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일 큰 이제 저희 기술의 장점은 전극을 이제 세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극 무세정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료로 사용하는 염수에 스케일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4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전극의 스케일이 점점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스케일이 발생하게 되면 전기분해조 안에서 저항값이 올라가고, 저항값이 올라가면 소요되는 전력량도 늘어나겠죠. 전력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온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분해조를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세척을 하는 데 있어서 염산으로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기분해조를 분리를 해가지고 작업자가 염산으로 세정을 하면 좀 위험한 부분이 있겠죠. 저도 세정을 하다 보면 염소가스도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좀 안전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극 무세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데서 좀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사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전해수를 순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기분해를 하고 나서라도 염수는 일부 녹아 있거든요, 소금이.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앞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원료로 사용하는 소금의 양도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경제성적인 부분에서도 좀 타사 대비해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흘리고 비 오면 꽉 차고 그래요. 위랑 변화가 심해. 근데 그거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런 조금 더 흐르고 심야에 조그만한 유량, 비가 오면 꽉 차는 유량 이런 것들 다 잴 수 있는 그런 유량계죠. 그래서 이거는 환경부 과제로 만든 거예요. 환경부 연구가 만든. 하면 검증된 많이 설치돼 있어요. 많이 여러 군데. 서울에도 돼 있고 뭐 전국에도 깔려 있고 아. 대구에도 있고 대구시에도 깔려. 지금 왜냐면 그 상수도 쪽은 지금 다 측정을 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고, 네. 하수도는 솔루션이 없어가지고 사실 돈을 투자해도 효과가 안 나는 사업이 이제 하수도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고 효과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하수관에서 유량을 측정해서 모니터링을 해야하는 이유. 이유. 이번에 왜 서울에 강남에 비 와서 막 넘쳤죠? 그러면 대부분 생각에 이 수위가 올라가면 물이 빨라지죠, 당연히. 네. 올라가면 빨라지는데 처음엔 빨라요. 게다가 이 하류 지역에서 물이 이제 고이기 시작하면 그럼 얘가 이제 물이 못 나가요. 그러면 얘가 수위가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일단은 물이 꽉 찼어. 근데 좀 더 상류 지역은 이제 물이 내려가고 있지만, 그러면 이게 유속을 계산하면
아 이게 언제쯤이면은 이게 이제 물이 차올까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대피시킬 수 있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물이 이번에 보니까 수위가 올라가면서 물이 빨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수위가 내려가. 아니 그러니까 수위는 올라가는데 속도가 내려가요. 물의 속도가 다운되면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가지고 넘치는 거야. 네, 그런 게 다 측정이 됐어요. 요번에 뭐냐면 이런 것도 있죠. 신정물 정보. 신정물.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이 하수관로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맞네. 하수관로 누구도 들어가지 않거든. 네. 1년 내내 내비도 그러면 그 안에 모래 같은 게 쌓일 수도 있고 네. 뭐 나무까지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상태도 비가 오면 넘치게 되죠. 못 나가니까. 아, 그걸 측정을 예, 뭐 이불이 걸려 있다거나. 오. 근데 얘는 이제 요 이물질이 쌓이면은 요게 초음파 센서가 신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일단 경보를 줘요. 초음파만. 네, 초음파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경보를 주게 되면 이제 그 지역에는 침용물 쌓여있다라고 알게 되면 거기를 가서 미리 청소도 하고 그러면 비가 왔을 때 물이 잘 내려가죠. 네, 반갑을 때. 네. 이런 유랑기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게 처음이야. 네. 노란 게 보이죠? 네, 저게 초음파 센서 노란 거. 이런 것도 있고 네. 다른 거는 네. 이제 여기는 가지고 안 나왔지만 초음파의 기술은 원래는 뭐 이런 게 이제 원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파이프를 절단 안 하고 밖에서 재는 거. 네. 구멍 내거나 자르지 않고 밖에 재는 기술이 얘도 초음파. 초음파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병원 가면 이렇게 뭐 지나갈 적에 위에 맨날 구멍 뚫을 수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네. 밖에서 그냥 보잖아요. 파이프는. 네, 그래서 기술의 진보가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원래 저희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런 포토볼도 있죠. 막 유랑계를 재야 되는데 유랑계가 없어. 그럼 얘를 가지고 와서 잠깐 설치하고서 자석을 붙여서 재고 끼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거 대학교도 있어야 돼. 대학교 환경공학 이건 이제 하수 유랑 되는 거고 가스 요즘 뭐 탄소 거러제 때문에 바이오가스 네. 측정하죠. 네. 잘 안 돼. 초음파가 제일 좋아요. 요것도 이제 국산 개발돼서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런 내추럴 가스 같은 거. 그러니까 폭발성 가스는 파이프를 자를 수 없죠. 방금 전에 이건 잘라야 돼. 자를 수 없죠. 그러면 이것도 그냥 밖에서 재는 안 거예요. 자르고 네, 가스를 이게 이 지금 이런 그 내추럴 가스는 그 압력이 많이 걸려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잴 수 있어요. 근데 바이오가스는 압력이 없어. 거의 없어요. 바이오가스는 그 뭐냐면 음식물을 섞이거나 또는 그 미생물 섞여서 나오는 거라서 그게 압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요. 또. 그래서 바이오가스만 이런 식으로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런 내추럴 가스를 밖에서 재는 유랑기가 얼마냐? 네, 수입품 경우는 한 대 가격이 5천만 원이에요. 와. 그럼 여기 제품은? 반. 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4번째 만든 거고, 아. 4번째 만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건 처음이에요. 어떻게 개발하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간단. 우리가 이제 물질의 상태가 고체체, 기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플라즈마는 그 기체 다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체를 불로 태운다고 그거보다 그 다음으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분자가 어떤 상태가 된 건가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분자가 분리가 되면은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얘가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온화라고 하는 게 분리가 되는 건데 플라즈마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콰지 뉴트럴리티라고 해가지고 이 분자 상태가 아예 이온화가 된 상태도 아니고 근데 얘는 에너지를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빨리 어떻게든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은 거예요. 빛을 그래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가 발산하면서 내는 게 이제 빛인 거예요. 그래서 네, 모든 플라즈마 상태의 물질들은 다 빛을 내요. 왜냐면 얘는 안정화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산소의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산소 에너지를 공급해서 거기서 오존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아까 보면 이제 에너지를 받은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은 명확하게 이온화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익스테이션이라고 해서 활성이 돼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그냥 오토인 애들도 있고 이게 혼합돼 있어요.
그러면은 오존이 만들어지려면은 우리가 산소는 O2잖아요. 근데 오존은 O3란 말이에요. 네네. 잘 안 붙어요. 그렇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붙는 현상이 생기고 그게 이제 플라즈마 상태에서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O3가 된 상태에서 얘는 어떻게든 빨리 O2로 가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균이 있으면은 얘를 죽여버리고 에너지를 주고 바로 산화시켜서 없애버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산소로 오존을 만들었고 오존이 살균을 하고 나면 얘네들은 다시 산소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살균 방법이고 미국이나 이제 해외에서는 우리가 AOP라고 해가지고 어드밴스드 옥시다이제이션 프로세스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존이나 플라즈마나 OH 레디컬 아니면 뭐 하이드로퍼사이드 그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이런 기술들을 써가지고 수처리를 하는 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술을 작게 만들어낸 제품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저게 실제 제품이고요. 보통 요 작은 거가 쓸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농산물 저장 이런 데에서 이제 균 같은 거 없애고 곰팡이 균 없애는 이런 것에서 수처리 분야에서는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수처리용 제품이고 저거 같은 게 보통 저희는 이제 수영장 쪽에서도 보통 사용을 하는데 시간당 한 1에서 2톤 정도 네, 이제 정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수량이 더 필요하면은 저거를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하는 제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4개를 붙인다든지 6개를 붙이는 이런 경우는 보통 한 10에서 20분 정도 시간당 처리할 수 있고요. 4, 5개면은 보통 우리가 보통 수영장 가보면은 레인 5개 있잖아요. 그게 한 500톤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를 이제 다 산소로 살균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저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마이크로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셀이 요만한 크기고요. 요게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마이크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데모할 때 보통 하는데 지금 보면은 파란색 잉크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요 안에 있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로만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살균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데모이긴 한데 요 파란색 잉크의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걔네가 이제 이 오존이나 레디컬들을 통해서 분해가 돼요 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 잉크 분자들이 다 분해가 돼서 깨끗해져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영상으로는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은 색깔이 옅어지는 게 약간 느껴지시나요? 보여진 것 맞네요.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한 1, 2분 정도면은 모든 잉크들이 다 분해가 되는. 또 실제로 뭐 다른 화학약품이나 케미컬을 사용하지 않고 산소로만 써도 충분히 살균할 수 있고 보통 이제 CT 값으로 우리가 쓰는 이제 클로린 같은 염소보다는 2-3,000배 정도 높은 CT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명확하게 다 분해가 되죠. 오, 네, 그거는 이제 영업이긴 한데요. 네. 보통 이제 플라즈마 장비들이 가장 싼 게 중국산들이 가장 싸고요. 근데 저쪽 끝에 여기 끝에 가면은 프라임 오존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보통 억대의 이제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는 거의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반감기가 짧으면은 이게 그 반감기가 보통 2-3시간 정도 걸려요. 30분에서 보통 2시간 정도? 조금 그 기차가 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다 산소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이제 단순히 이제 이런 오존을 만들어내는 기술뿐만 아니라 오존을 이제 분해하는 기술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분해해야 될 때는 당연히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그냥 놔두면은 보통 한 6시간 정도 10ppm일 때 그 정도 걸리면은 다른 이제 회사의 제품들이 보통 한 120분에서 1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저희는 40분이면은 다 분해가 돼요. 훨씬 더 빨리 분해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서 산소가 바뀌면 오존을 한 몇 %가 해당? 보통은 이제 오존을 그 표현하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웨이퍼센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램 퍼 큐빅미터에 이제 그런 유닛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2에서 3g per 큐빅미터가 이제 보통 농도가 되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한 0.23? 그거보다 좀 낮을 거야. 아마 0.023 정도? 낮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산화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은 양으로도 균들을 다 죽일 수 있죠. 오존. 오존 자체도 몸에 안 좋은. 우리 왜 오존 경보 있는 거 아시죠? 네. 여름에 맞아요, 되면은 맞아요. 오존 주의보. 오존 맞아요. 그 보통 우리가 살균이다라는 메커니즘 자체는 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네. 살균을 하는 모든 물질은 다 몸체에 해로워요. 뭐, 화학물질, 뭐 염소든 그렇고 뭐든 다 해로워요. 그래야지 균을 죽일 수 있어요. 인체에 무해한 거는 사실 무해한 살균은 잘 없어요. 그러면 뭐 오존도 균한테도 무해한 거니까. 오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거예요. 단지 오존은 산소로부터 왔잖아요. 그리고 얘는 다시 산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 오존은 당연히 몸체에 해로운 물질이라고 이해를 많이 하시게 되신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오존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얼마만큼 정량, 우리가 다른 살균도 정량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플라즈마라는 기술을 썼던 거고, 그럼 마이크로플라즈마는 이제 굉장히 정량적이고 굉장히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제품들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옥시전 컨센트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있네요. 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포집해서 산소만 응집해가지고 또 순도를 뭐 95% 이상 만들어서 오조세파는 어떤 회사냐면 세계 최초로, 국내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로 기름하고 물하고 100%까지 분리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씌워놓은 이 천 있죠. 네. 요거 필터, 오일 필터를 가지고 저기 오일 필터가 가지고, 오일 필터를 가지고 물하고 기름하고 완벽하게 분리하는 회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현재 올리브 오일인데 네. 물만 빠지고 기름만 남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이제 100%는 아니고 99.3%까지 분리가 되는데, 그 물은 네. 한국 물, 제가 그 협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시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분리된 물은 사람이 음용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깨끗하게.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나온 기술은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 지구상에 유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네. 지금까지는 90%그 기름을 찍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다 사보로 떠내거나, 그런데 그거 90% 찍어내거나 사보로 떠낸다 하더라도 태울 수가 없어요. 비닐로 싸서 땅에다 묻어야 돼요. 땅에 묻는다 하더라도 또 그게 또한 2차 오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조세파가 가지고 있는 이 분리 요거는 이렇게 분리하고 나면 이 기름은 재사용이 가능해요. 네네. 뒤에 이제 영상에 나올 건데, 네네. 영상에 나올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기름은 다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렇게 저 영상처럼 저렇게 물만 나오죠. 그 위에 기름만 남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노 구조로 되어 있어서 기름만 잡아요. 기름에 네네. 그 기름만 잡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펜스, 바다나 강 같은 경우에는 펜스로 기름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뜰채. 그리고 이제 저거는 펜스로 이제 저 속도가 뭐냐면, 현재 해상에서 저렇게 기름을 모으는 속도 3에서 5노트 형태로 실험을 한 거예요. 경찰청에서. 그렇게 해서 기름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뜰채로 뜨는 거죠, 기름만. 네. 그리고 이제 저거는 또 스키머라고 해서, 저기 보시면 그 화면도 나와 있지만 대형 스키머, 작은 스키머, 소형 스키머는 이 정도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로 1시간에 대략 2톤에서 3톤 정도 분리하는 거고, 대형 스키머는 1시간에 70에서 80톤을 기름하고 물하고 분리시켜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국자 있죠. 저거는 이제 응용 제품인데, 이렇게 기름하고 분리하다 보니 우리가 가정에서 기름 있는 국 많이 끓이잖아요, 어머니들이. 근데 그거를 기름만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응용을 해서 그 제품을 만든 거예요. 가전 제품. 네네. 집에서. 근데 저 영상 보세요. 저 옆에 있는 드럼통 한 통 부은 거예요. 저 옆에는 바다고. 이렇게 막은 다음에 원유를 부은 거예요. 그 원유를 부어서 저거를 15분 만에 저걸 다 기름을 걸러냈어요. 그래서 현재 저 쿠웨이트 정부랑 같이
3년간 5,500만 불을 계약을 했어요. 네, 저 회장님이 그 회사 쿠웨이트 회장님이거든요. 회사에 쿠웨이트. 실제로 이제 저렇게 실험하고 나서 저게 이제 9월 초에 실제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렇게. 쿠웨이트 정부 초청으로 갔다가 계약하시고 넘어왔고, 그게 이제 9월 초였고,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물전시를 오게 됐고,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유수 분리할 수 있는 필터다. 이 대단한 기술입니다. 세계 최초고, 기름을 떼내는 게 아니라 완전 분리버리시거든요. 네네. 기름을 사용할 이거를 기름, 생각해 보시면 기름하고 물은 섞여 있어서 이게 분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이렇게 기름만 딱 나와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언제까지 쓰냐? 찢어지기 전까지. 대신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다른 회사가 왔다 갔는데 이 강도가 석인이 잡아당기면 좀 찢어져요. 그 강도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굳이 그렇게 찢을 필요가 없는 곳. 그래서 어제 브라질 방제 회사, 브라질에서 가장 큰 방제 회사 샘플 가져갔고, 그다음에 멕시코 오일 회사에서도 연락처 받아가고 샘플 가져가고, 그리고 어제 왔던 회사들이 오늘 또 재방문하면서 또 상담도 많이 하고 해서 아마 우리나라 여기 온 참가한 기업 중에 보조세퍼가 제일 바빴을 거예요. 아빠도 바빠고.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처음에 여기 올 때는 물과 관련된 전시회라 네.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다른 너무 바빠서 오늘 옆집에 좀 미안할 정도로